왜 달러가 올라가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네. 4월에는 달러의 강세 요인 자체가 미국 쪽 요인이었다라고 네. 하면 지금의 그 달러 강세 자체는 사실은 미국 요인보다는 일본, 160에 가까이 터치된 일본 내 자체적인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, 또 한 가지는 프랑스 총선, 영국 총선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4월 당시를 되돌아 보시면 그때 트리플 약세, 그러니까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트리플 강세였지만 지금은 사실은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큰 위험 신호라기보다는 지금 일시적인 어떤 노이즈들을 들여서 환율이 1,400원을 찍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위기 신호로 받거나 할 정도의 어떤 상황은 좀 아니다. 최근의 시기, 40년 만에 찾아온 부의 변곡점이라는 시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겪어내고 있는데 하반기 우리 시장의 키는 무엇일까?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이번 주 내내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. 이른바 저희가 굿모닝 인포맥스의 보석함을 이렇게 꺼내서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만 이 시간에 이제 초대를 해서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. 어벤져스 뭉치다라고 저희가 좀 이름을 줘봤습니다. 항상 시장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부터 한 분 한 분 매일 모셔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, 특히 하반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첫 시간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어벤져스 어떻습니까?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저희가 어벤져스 정말 이렇게 5분을 이번 주 내내 같은 시간에 이제 모셔볼 예정이고 그 첫 시간으로 또 위원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. 하반기 이제 전망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하반기 전망이라는 건 일단 지금 당장 처해 있는 그런 현상부터 좀 짚고 가면서 봐야 되잖아요. 일단 환율이 좀 심상치가 않은 네. 상황이 다시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? 예, 최근 이제 달러가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. 네. 원달러 환율도 다시 이제 전고점 수준인 1,390원대까지 이제 육박을 하면서 1,400원을 이제 어떻게 보면 터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4월 달에 사실 이제 환율 불안, 그러니까 한 1,400원을 이제 장중에 찍으면서 저희가 환율 불안을 한번 겪었었는데 네. 이러한 불안이 좀 재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저희 이제 원화하고 이제 동조화가 이제 심한 이제 엔화 같은 경우는 좀 159엔, 거의 이제 160엔을 거의 터치하게 이제 딱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과연 이것의 최근에 어떤 환율 불안이 4월 같이 또 주식시장이라든지 또 채권시장 이러한 쪽으로 좀 악재로 좀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좀 근심이 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4월하고는 좀 양상이 다르다라고 좀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어떤 면이요? 그러니까 달러 강세라는 부분 또 원화가 상승한다라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표면적으로 같다라고 하지만 저희가 4월 달에 그 달러 강세 또 전반적인 환율 불안이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또 미국의 어떤 물가의 불안 문제, 그러니까 인플레의 어떤 재현 가능성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고 달러가 강세가 됐지만 최근은 평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 연준의 통화 정책 그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상당히 완화가 됐다. 이번 6월 FOMC를 계기로 해서 완화가 된 상황으로 좀 보고 있고요. 또 물가도 여하튼 둔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사실은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. 달러가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4월하고 큰 차이라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 왜 달러가 올라가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네. 4월에는 달러의 어떤 그 강세 요인 자체가 미국의 어떤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러한 미국 쪽 요인이었다라고 네. 하면 지금의 그 달러 강세 자체는 사실은 미국 요인보다는 일본, 그러니까 말씀드린 엔화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금 160에 가까이 터치된 일본 내 자체적인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,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상치 못했던 지금 유로화의 약세,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프랑스 총선, 영국 총선 이러한 것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면서 나타난 현상이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.
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4월은 사실은 불안했죠. 뭐 저희 4월 위기설도 있었고 4월 당시를 되돌아 보시면 그때 트리플 약세, 그러니까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는 트리플 강세였지만 지금은 사실은 원화가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도 오르고 주가도 뭐 사실은 오르고 있는, 또 외국인 자금 흐름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금 환율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큰 위험 신호라기보다는 지금 일시적인 어떤 노이즈들, 그러니까 일본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, 또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 총선 이 결과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작용한 부분들이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. 환율이 뭐 1,400원을 찍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뭐 위기 신호로 받거나 뭐 할 정도의 어떤 상황은 좀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보면 엔화 이제 160, 엔 가면 여지없이 개입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거의 지금 목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염두에 두면서 봐야 될까요? 예, 뭐 아마 160엔 되면 외환시장 개입이 나올 거로 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럼 시장이 뭐 일본 지금 정부, 그러니까 특히 기시다 내각이 상당히 좀 궁지에 몰린 듯한 모습이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총리 재선에도 나가기 어려운 지지율을 사실은 좀 보이고 있고 거기에 뭐 많은 요인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엔화가 예상보다 너무 약세인 부분들이 지금 일본 어떤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, 그러니까 좀 물가 부담도 있고 사실은 뭐 해외 여행을 간다 하더라도 역설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비싼 돈을 내고 사실은 좀 해외에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, 그래서 지금 일본의 어떤 소비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일본 기시다 내각의 어떤 지지율 하락으로 사실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지금 엔화 약세를 용인하기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보면 좀 지난 5월 달에도 시장 개입이 아마 대규모로 나왔는데 6월에도 요번 그러니까 160원을 터치하게 되면 또다시 좀 대규모 시장 개입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또 6월 달에 예상 밖으로 사실은 일본 은행이 그 국채 매입을 축소하는 부분 자체를 이제 7월로 사실상은 이제 미뤄오는 상황들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7월에는 더 확연하게 조금 시장에 대한 그 뭐 실제로 이제 축소를 하거나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도 뭐 확실한 어떤 시그널을 주면서 엔화 방어에 좀 나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엔화가 사실 약세가 된다라는 부분이 일본 경제, 뭐 그동안 사실 슈퍼 엔저라는 부분을 가지고 일본 기업이라든지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어떤 면은 좀 수혜를 입었다라고 하지만 더 이상의 지금 엔화 약세 자체는 사실 일본 경제 오히려 도구로 갈 수도 있는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일본 정부의 좀 시장 방어 의지 자체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. 상반기 시장 돌아보면은 사실 지난해 연말만 해도 새해가 되면 엔 약세가 좀 바뀔 것이다 기조가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사실 연초에 이제 지진이라는 좀 변수도 있었고 그 통화 정책이라는 게 미뤄지면서 거기까지는 뭐 이해할 만한 부분인데 지금 상반기 내내 사실 엔 약세는 더 심화가 됐거든요. 이런 전반적인 건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?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미국이 너무 좋다라는 부분이죠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상반기에 이제 그 엔화 강세도 예상하면 달러가 약세가 될 거라고 다들 이제 통상적으로 지난해 말에 예상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경기 자체가 좀 슬로우해지면서 또 물가도 둔화되고 미 연준의 금리가 올해 뭐 3월, 뭐 5월 뭐 이 정도 되면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뭐 한 세 차례 정도 올해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컨센서스인데 그 컨센서스 자체가 사실은 허물어지면서 뭐 그 허물어진 원인 자체는 뭐 미국의 물가 압력 자체가 예상보다 높았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미국 경기가 상당 부분 견조했다. 반면에 그 나머지 비미국,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좀 회복 강도가 상당히 더뎠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은행이 말씀하신 대로 밀려왔던 지진도 있긴 했지만 상당히 긴축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는 더뎠다라는 부분도 엔화 약세를 상당 부분 이제 촉발시키는 또 다른 그 계기가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본의 지금 엔화 약세의 어떤 흐름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미일 간의 어떤 통화 정책의 어떤 차별화,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완화 쪽으로 갈 것 같던 것이 긴축으로 갔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긴축으로 빨리 돌아설 것 같은데 사실 더디게 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전히 통화 정책의 격차가 사실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엔화 약세 흐름 자체를 상당히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달러 강세, 뭐 엔도 그렇고 엔 약세 이런 흐름이 지난 연말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기조 변화가 좀 미뤄지는데 그거는 금리의 뭐 경로에 따라서 네. 우리나라도 지금 1,400원
목전에 두고 이걸 어떻게 뭐 방어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.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수합 확대 이 뉴스가 있었잖아요. 예. 관련돼서 어떻게 우린 보면 좋겠습니까?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총알을 많이 이제 총알을. 비축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한 300억 달러 이제 국민연금 외화 수합을 했다가 지금 네. 500억 달러로 사실 증액을 시켜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. 결국 2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어떤 그 시장 개입 정도의 여력, 뭐 시장 개입이라는 표현을 좀 쓰긴 그렇긴 하지만 조금 이제 환율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좀 늘어났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1,400원이라는 레벨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두려움이 사실은 많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과거에 1,400원이 올라갔을 때 항상 뭐 큰 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1,400원이라는 어떤 레벨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원화 가치 자체만 떨어진다면 문제가 될 텐데 지금 전 세계적인 통화 주요, 그러니까 미국 달러를 제외한 말씀드린 엔화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1990년대 이전보다도 사실은 지금 엔화 가치 자체가 더 떨어진 상황들이고요. 또 유로화 가치도 사실은 뭐 연중 최저치에 거의 가까운 상황들이고 위안화 자체도 지금 연중 최저치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원화 한 1,400원이라는 환율 자체를 너무 이렇게 좀 과도하게 좀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원화 환율 기준을 보게 되면 지금 한 860원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사실은 엔화가 저평가돼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거꾸로 보면 원화가 고평가돼 있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조금 원하는 환율 수준을 맞춰줄 필요는 사실 있다라고 보면 만약 엔이 사실은 일본 시장 개입에도 불구하고 160엔대 이상에서 사실은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원화도 좀 따라갈 필요도 사실은 있다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1,400원대라는 어떤 것들을 뭐 저희가 너무 급하게 오르간다는 거는 사실은 방어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1,400원 초반대 엔화의 어떤 흐름과 동조해서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무리는 없는 환율 레벨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1,400원이라는 게 굉장한 우리한테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, 과거의 경제적인 흐름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좀 긴장을 하고는 있지만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. 그리고 원과 엔을 보자면 오히려 좀 예, 원화가 좀 고평가된. 네.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하고 우리하고 경제적인 어떤 펀더멘탈을 좀 비교해 보면 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원화 가치가 고평가될 이유는 사실은 크게는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. 특히 이제 우리 뭐 경기가 좀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국내도 사실은 뭐 내수 불안 자체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고용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조금 뭐 약간은 조금 십상치 않은 어떠한 흐름도 좀 보이고 있어서. 저희가 지금 수출 경기가 회복은 되고 있긴 하지만 뭐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원화 가치 자체가 뭐 꼭 1,200원대로 각오해야 될 이유는 사실은 없을 것 같고요. 글로벌 전반적인 통화 흐름과 사실은 좀 보조를 맞춰간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의 어떤 환율대 자체가 뭐 과도하게 뭐 뭔가 위기 수준의 어떤 그러한 환율 레벨대로 보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. 오히려 좀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최근에 특히나 이번 주 이제 시장 흐름이 어떻게 잡혀갈지 좀 주시해서 봐야 되는 환율 관련돼서 가장 먼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. 다음 얘기는 이제 상반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반기 금융시장 흐름 어떻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, 위원님? 예, 뭐 예상보다는 사실은 경기, 특히 미국 경기는 좋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반면에 이제 비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 자체는 뭐 상대적으로 더뎠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 주식시장으로 보면 사실은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났다라고 보는 게 사실은 맞을 것 같습니다. 결국 이제 AI라는 사이클 자체 저희가 뭐 지난해 같은 경우 뭐 매그니피언트 7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다가 사실은 일부 이제 종목들이 조금 이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뒤로 처지고 사실은 이제 AI 종목들만 사실은 이제 남은 이러한 상황들이어서 결국 AI 사이클 자체를 선도하는 어떤 시장, 뭐 이러한 시장들이 결국은 좋은 성과를 얻었다. 그것이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미국과 대만 정도의 증시가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렇죠.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뭐 최근에 이제 연중 고점을 넘어서긴 했지만 상당히 좀 답답한 뭐 이러한 흐름을 사실은 계속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긴 했지만 사실은 AI와 관련된 쪽에서 수혜를 상당 부분 이제 크게 보지 못했다라는 어떤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뭐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뭐 올해 연간 수익률이 플러스이긴 하지만 사실은 코스닥은 사실은 좀 마이너스인 상황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뭐 말씀드린 대로 내수 불안이라는 부분도 하나 있는 부분들이고 또
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또 성장 산업 중에 하나였던 2차 전지 자체가 네. 어찌 보면 조금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전기차 수요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중국이 전략적으로 2차 전지를 사실은 육성하고 투자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또 2차 차이나 쇼크를 저희가 좀 받은 부분들도 좀 있고요. 그래서 상당 부분 이 상반기 시장을 돌이켜 보면은 이제 뭐 빈익빈 부익비 현상이랄까요. 좋은 거는 계속 좋은 계속, 거고 네. 나쁜 거는 계속해서 나빠지는 이러한 어떤 현상이 있었고 또 업종별 차별화 또 시장별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국가별 차별화가 네. 되겠죠. 이러한 차별화 현상이 상당히 좀 심했다. 그래서 주가라든지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주가가 계속 뭐 사상 최고치를 했지만 사실은 그 수혜를 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던 것들이 아닌가. 그래서 과거의 호황 장세와는 조금은 좀 어떤 결이 좀 다른 이러한 어떤 뭐 호황 장세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AI가 꺾이면 여기서 전반적으로 다 못 간다라고 봐야 됩니까? 예,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수요라는 부분 자체가 지금 강하게 수요를 끌 수 있는 또 투자 수요를 끌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좀 딱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아니고요. 저희가 이제 기대했던 게 뭐 AI 사이클도 있지만 이제 추후에 이제 비미국을 제외한 지역의 어떤 경기 회복 하반기에 상당 부분 저도 뭐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중국이나 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회복이 되면서 조금은 이제 AI 사이클을 좀 이제 좀 밸런스를 맞춰가는 어떤 흐름을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사실은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표라든지 또 중국의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당초 기대보다는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좀 AI와 관련된 또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독점 현상이라고 할까요?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조금은 더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지금 뭐 엔비디아의 어떤 뭐 지난주에 하락을 가지고 이제 뭐 AI 사이클이 끝났냐라는 어떤 얘기도 있긴 하지만 결국 이 AI 사이클 자체가 결국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막을 내렸다는 표현을 보기보다는 이제 모멘텀 자체가 조금 꺾인다라고 하면 시장 자체도 상당 부분 좀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은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시장 시나리오가 굉장히 뭐 세부적으로 나누면 많습니다만 크게 보자면 계속해서 AI가 주도해서 간다. 네. 이 훈풍이 다른 업종까지도 다 흘러들어서 전반적으로 좋다. 아니면 AI가 꺾이면서 다 뭐 안 좋다. 뭐 크게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좀 높은 시나리오 가능성이 어디에? 저는 뭐 아직도 네. AI 시나리오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지금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AI 사이클 자체가 지금 이게 뭔가 대중화된 게 뭐 이러한 좀 뭐 보급률 사이클을 해서 보게 되면은 뭐 어떤 뭐 포화 단계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기는 상당히 네. 좀 거리감이 있고요. 아직도 뭐 초기 보급률 사이클 국면에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우리가 AI 얘기하지만 아직 대량으로 뭔가 이게 소비를 하고 하는 제품들은 아직 나온 상황들은 아닙니다. 그래서 그러한 사이클이 사실은 앞으로도 더 이제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AI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뭐 올해 내년까지도 사실은 유효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요. 물론 이제 엔비디아로 대표는 이러한 어떤 주가의 상승 속도가 계속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겠죠. 그렇지만 주가의 어떤 상승 흐름 자체는 계속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에도 결국 AI 사이클 자체가 결국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은 계속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. 말씀하신 대로 이 시나리오가 사실은 AI 사이클이 좋아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네. 확산이 된다면 아주 뭐 금상첨화일 텐데 사실은 그거를 좀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전히 차별화 장세 이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은 하반기에도 조금 더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기대하는 거는 사실은 그동안 너무 미국인만 좋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조금은 나머지 지역으로 이제 좀 경기의 어떤 회복 흐름 자체가 확산이 되는 부분이 좀 하반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나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하나 좀 변수일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저희가 뭐 중국에 대해서 뭐 좋은 평가, 나쁜 평가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중국 경기가 뭔가 좀 힘을 차려줘야 지금 AI 이외의 어떤 종목, 업종 자체가 사실은 좀 회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그러한 부분에서 좀 키를 잡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대내외적인 악재들도 중국도 네, 있죠. 네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풀어나가면서 중국이 조금 기대했던 어떤 회복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어떤 개인적으로 보면 하반기의 어떤 중요한 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하반기 또 하나 이제 지켜볼 만한 부분 관전 포인트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. 뭐 9월에 한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좀 중론인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시장 대비를 어떻게 볼 거예요? 그리고 금리를 인하한다고
꼭 이게 증시나 뭐 시장에 좋은 호재가 되는 건지 이 상관관계도 좀 궁금하고요. 예,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네. 금리 인하의 그 요인이 뭐냐, 원인이 네. 뭐냐, 그러니까 이게 물가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느냐, 물가가 둔화돼서 아니면 경기가 악화돼서 금리를 인하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는 자체는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프트 랜딩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물가가 둔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금리 레벨을 맞춰야 되는 필요성, 이것 때문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시장에는 당연히 호재로 작용할 거고요. 반면에 이제 지표가 부진해서 더 이상 이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인슈런스 컷, 그러니까 보험성 금리 인하의 어떤 성격이라고 하면 그거는 시장에 사실은 조정 압력으로 좀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상반기에 좋았던 미국마저도 사실은 조금 둔화된다라는 부분은 기업의 실적 자체가 상당히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.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어떤 지금 9월 금리 인하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물가가 여하튼 좀 둔화가 돼서 금리를 네. 인하하는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실제 할지 안 할지는 뭐 저희가 조금 봐야 되긴 하겠지만 만약 해준다라고 하면 시장에는 사실은 나쁘지 않고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변곡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사실은 뭐 우리가 금리 인하라는 부분 자체는 워낙 사실은 오래된 뭐 맞아요. 기출 문제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이제 또 변형 문제라고 할까요? 뭐 이러한 것들은 사실 미 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미 대선을 결국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업종이라든지 또 뭐 달러의 환경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은 이제 11월 대선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 자체가 사실은 조금 많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하반기에는 여전히 지금 11월 대선이 좀 중요한 핵심 변수 중에 또 하나의 그 키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우문을 하나 드리면 현답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누가 되는 게 유리합니까?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지금의 흐름 자체를 유지한다면 결국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하는 게 가장 뭐 무난한 부분들이 아닌가.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뭐 미국장이 흔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미국장은 뭐 그래도 뭐 또 거기에 또 과거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뭐 시장이 마치 망하는 것처럼 다들 예상을 했다가 오히려 뭐 시장이 더 그것을 환호했다라는 어떤 경험도 있기 때문에 뭐 미국장은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돼도 뭐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결국 보면은 이제 우려가 되는 건 이제 나머지 국가들 특히 이제 대중 미국 중국과 연관돼 있는 국가들 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중 관세에 대해서 더 공격적으로 사실은 얘기를 공언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러한 부분의 피해를 뭐 중국도 보고 그랬지만 또 간접적으로 우리나라를 또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비미국 쪽의 어떤 경제라든지 금융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, 그러니까 악재라기보다는 사실은 상황이 많이 변하는 부분들이죠. 그 부분이 시장이 어떻게 과연 해석할지라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조금 미지수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의견이시군요. 하반기 코스피 전망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1월, 9월 금리 인하를 저희가 뭐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. 뭐 그것이 안 되더라도 뭐 결국 12월엔 금리를 결국 한 차례 인하를 할 수 있는 네.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뭐 11월 대선 전까지는 코스피 또 미국장의 흐름은 좀 상승 랠리를 사실은 계속 유지를 할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약간의 좀 뭐 지금 환율이라든지 뭐 또 뭐 유럽의 어떤 정치 리스크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어떤 트렌드 또 우리나라의 어떤 경기 회복 흐름을 보게 되면 미 대선 전까지는 조금 그래도 우리가 좀 상승 랠리 자체를 좀 이어가는 그래서 뭐 3천선을 달성할지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뭐 그 언저리까지는 사실은 조금 코스피 자체가 오르는 이러한 시장 흐름을 하반기에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미국, 뭐 대만도 그렇고요. 저렇게 날아갈 때 우리가 3천을 아직 못 갔다는 게 상당히 상반기에 좀 애석한 부분들. 네, 애석하고 아쉽고 좀 답답한 부분이긴 했었는데 이 부분도 좀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